보십시오.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정점, 정해진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얼마? 3 떨어져 있는 모든 점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3 떨어져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있는 겁니까? 여러 개 있는 겁니까? 엄청나게 여러 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이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점을? 요 x, y라고 하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점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이제 C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C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따졌을 때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뭘로 나타내니까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니까 y 플러스의 3의 전체 제곱한 거에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 3이 되는 걸 나타내고 싶어요. 하고 식을 썼을 뿐인데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식은 누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하면 이건 근호가 씌워져 있는 거니까 몇 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 그죠? 굳이 따지자면 무리식의 형태가 방정식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방정식이라고 해야 맞는 건가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이걸 표현하더라도 해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면 어차피 이거 근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해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좌변의 제곱, 우변의 제곱 해가지고 나타냈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제곱되어서 여기에 표현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미지수가 몇 개 있는? 2개 있는 몇 차? 2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 생기는 겁니까? 무수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점 P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3 떨어져 있으면 돼요 하고 식을 세웠는데 그 식이 사실은 해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아졌고 그 무수히 많은 그 해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의미상으로 이 의미에 맞게끔 한번 다 표현을 해보면 거리가 3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지금 다 점으로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점들이 나타내는 형태가 뭐가 됩니까? 했더니 이 형태가 원이 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썼던 이 형식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에 맞는 점을 갖다가 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그게 뭐가 됐냐면 방정식이 됐는데 그 방정식에 해당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건가요. 이걸 우리가 이거 자체를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을 좌취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셈인 건가요. 선생님 좌취가 뭔데요? 우리가 이제 눈 온 날 눈 위를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죠? 그 발자국 남은 걸 우리가 자취라고 하는 건가요?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취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말하는 건가요?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뭐가 흔적이라는 겁니까? 조건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을 뿐인데 그 점에 맞게끔 방정식의 해를 나타냈더니 그 형태가 뭐가 된 건가요? 원의 형태가 된 건가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셈이라고요. 오케이. 나중에 문제를 쭉 한 장 풀려보면 그 뒤쪽에 다음 설명에 맞는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좌취의 방정식이 뭐죠?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 문제에 맞게끔 조건에 맞게끔 식을 세웠더니 그 식이 뭘 갖고 있고 미지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건 거고 그래서 그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더니 그게 어떤 형태를 이루고 그런 상황 자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그 방정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얘를 앞으로 어떻게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까? 다음번에 얘를 보면서 이거는 이 해는 뭐가 돼? 원의 형태를 띠게 돼.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제 표준형으로 이제 얘를 써보면 표준형으로 쓴 게 뭡니까? x-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된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부를 거고 그때 중심은 누가 됩니까? 하면 그 중심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 a, 얘가 0이 되는 x의 값 b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누가 되는 놈? 반지름은 얼마? r인 원의 중심은 a, b 반지름의 길이는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를 중심이 원점이면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셈이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제곱한 게 오른쪽에 식에 적힐 거니까 얘는 x의 제곱, y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 2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죠. 이걸 보면서 거꾸로 다시 원의 방정식 중에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놈은 그냥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 반지름은 r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여전히 r인 1을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있는 걸 거꾸로 이제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해가 한번 해볼까요? 중심이 몇 콤마면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식으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4다. 얘는 중심의 좌표가 현성 몇 콤마면 4 콤마 마이너스 3 그러면 x 마이너스 얼마?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한 거 얼마? 4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이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거든요. 아까 표준형이라고 그랬잖아. 표준형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식이 정리된 형태라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A, B인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입니다 하고 바로 읽을 수 있는 건 거지. 여기 상태에서. 그러나 이 형태가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XY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면 우리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Y도 제곱된 형태 그리고 마이너스의 2AX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의 2BY 그리고 A제곱 그 다음 B제곱 R제곱은 넘어와서 마이너스의 R제곱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요렇게 써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지. 0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X 앞에 어떤 개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Y 앞에 어떤 개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함이 이렇게 있는 형태의 식이라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미지수 입장에서 보면 미지수는 2개 그리고 2차 식인데 X제곱항, Y제곱항, X항, Y항,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얘를 보면서 이거 뭔가? 이거 원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인데 원인가? 그럼 원이 될 자격을 한번 논해봅시다. 어떻게 되면 원일까요? 어떻게 되면? 첫 번째가 얘가 하는 말이 X와 Y에 대한 몇 차? 2차 방정식인가 아닌가? 2차 방정식인가? XY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까? 네. 그럼 원방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두 번째 판단 조건은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은가? 만약에 yes면 원방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니면 원방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겠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 못하는 셈인 건 거니까 여기 앞에 2 같은 게 붙어져 있으면 알겠죠? 쌤 근데 개수가 같은가라고 했지 1인가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다 같이 2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는 건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가 이게 중점이라고. 그럼 민신 2x제곱, 2y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인지 물어봤는데 XY항 같은 거는 여기에 있어 없어? XY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죠? XY항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없어야 돼요. XY항 같은 건 없어야 돼요. XY항도 2차 항이잖아요. 그죠? XY항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 방정식이면서 xy항이 없는 2차 방정식이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원입니까? 결정적인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반지름을 표현하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됩니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반지름을 표현한 저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가 0보다 큰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아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원의 방정식이네. 그럼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제곱 y제곱 어차피 여기 앞에 똑같은 개수가 있으면 우리가 양변을 나누면서 시작할 거니까 나눠 놓고 시작하는 상태라고 봅시다.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여기에 있어. 이거를 원의 방정식 형태로 맞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x제곱에 ax를 보면서 x제곱 ax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수항 자리에 얼마? 4분의 a제곱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 y제곱 그 다음에 by가 있으면 상수항 자리에 누가 있으면 돼요? 4분의 b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좌변에 뭘 더한 거니까? 4분의 a제곱을 더한 겁니다. 좌변에 또 뭘 더한 겁니까? 4분의 b제곱을 더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좌변에 있던 여기 있는 상수항 c는 여기 없어져야 되니까 우변에다가 어떻게 했어? c를 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완전제곱식이 됩니까? 했더니 x 플러스 얼마의 제곱?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요 y 플러스 얼마의 제곱? 2분의 b 한 거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분모 통분하면 얼마분의? 4분의 a제곱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얼마? 4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식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가 항상 몇 콤마 몇이 됩니까?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의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의 2분의 b가 되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얘는 반지름을 제곱해 놓은 게 얘죠. 그럼 반지름은 얼마분의? 2분의 루트의 a제곱 그리고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c 한 게 되겠죠. 요때 그러면 어디가 중요하다는 건 거야? 반지름이 되려면 얘가 0보다 커져야 되는데 0보다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요 분자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의 4c한 저 부분이 0보다 반드시 커져야지만 이게 반지름이 뭐보다 커지는 부분이야?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이 0보다 큽니까는 뭘로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까? 여기는 x의 개수 중에 a제곱 y의 개수 중에 b제곱 그리고 상수항 4c를 뺀 게 0보다 큽니까? 그러면 1이 돼요. 아니면 반지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원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0인 원도 있습니까? 그럼 원은 없으니까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인 원은 없으니까요. 반지름은 얼마인데?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한 거예요. 요 과정이 머릿속에 착 생각이 나면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테스트 봤던 그 종이에다가 뒤집어가지고 이 식을 하나 써놓고 이 과정을 한 번만 더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 식만 딱 써놓고 본인 스스로 여기 밑에까지를 한번 하면 x제곱 마이너스의 6x 그럼 누가 필요하고 플러스 9 필요하고 y제곱 이거는 y항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7은 넘어가서 플러스 7 아까 9 필요했었으니까 더하기 9 그럼 얘는 x 마이너스의 얼마?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전체 제곱한 게 얼마니까? 16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면서 3 콤마 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 4짜리인 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십시오 하면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3,0을 중심으로 가고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마이너스 1 있는 데까지 이렇게 된 원을 직접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과 4, 7을 뭘로 갖는? 여기 있는 교점으로 갖는 원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걸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바로 만들어 봅시다. x제곱 2x 보자마자 얼마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4y를 보면서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우변에 넘겨놓고 그리고 얘 제곱할 때 1, 얘 제곱할 때 얼마? 4 합해서 얼마 필요한데? 5 필요한 거니까 얘는 9가 되는 거죠. 요거는 네가 이제 암산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라는 얘기야. 1, 4, 5에다가 합한 거 9 하면서 바로 짝 쓰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면서 반지름은 9라고 또 쓰지 말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5번들.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봅시다.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진 도형이 원이 되도록 했잖아. 도형이 원이 되도록 거기다가 원이 되도록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넌 이게 생각나야 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순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원이 되도록 어떤 게 원인 방정식이 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것만 봐야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 근데 그 단계에서 좀 더 올라가면 XY항 같은 건 사라져야 돼 하면서 XY항 같은 게 여기 중간에 막 끼어 있으면 그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근데 막 X제곱, Y제곱의 개수 같은 것들도 막 바꿔놓고 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 유형 중에서는 조금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너한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 거야.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요것만 하거든요. 요것만 해.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큰가? 왜 유형 문제로 이런 게만 있으니까. 그 쌤이 얘기하는 거고. 너는 특별해지고 싶으면 다 알아야 돼. 이런 것까지를 미리부터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이거 우리 원으로 만들면 돼요. x-1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얼마의 제곱? 2의 전체 제곱은 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우변에 5 합하면 되고 나머지는 빼버리면 됩니다. k 빼기 1 한 거 여기 얼마입니까? 4-의 k가 되겠죠? 근데 이 4-k는 반지름을 제곱한 거라 4-k가 누구보다 커져야 돼요? 0보다 커져야 됩니다. 따라서 k는 4보다는 어떻게 되기만 하면 돼? 작아지기만 하면 원이 되겠죠. 그러므로 k는 4보다 작다.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주어 그럼 얘는 얼마? x 플러스 2k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3k의 전체 제곱 그리고 우변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4k 제곱 9k 제곱 그럼 누구는 빼야 돼요? 14k 제곱 빼야 되고 3k 더해야 되고 4 더해야 되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가 필요한데 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런 부등식을 몇 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해서 푸니까 인수분해 했더니 k-4 k 플러스 1 인수분해 해가지고 푸는 이유는 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이거 지금 k에 관한 식을 찾는 건데 k에 관한 2차식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가 되는데 언제 0이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되고 4일 때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0보다 작은 건 언제입니까? 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고 4보다는 어떨 때 작을 때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3이 있고요. 여기 2,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고요.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1.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면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놈과 이놈이 수직이 되는 이런 점들 이놈과 이놈이 수직이 되는 점들은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들은 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맞죠? 그리고 그 점을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라 하면 그 점을 내가 당장 누군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임의의 어떤 x값과 y값을 갖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설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PB와 PA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PA의 기울기랑 곱하기 PB의 기울기 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식으로 쓸 거예요. x 빼기 한 거 얼마입니까? x 플러스의 2분의 y 플러스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 한 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식을 쓸 거야. 자, 분자 쪽에 분모 쪽에 있는 거 분모 쪽에 있는 거 여기에 곱해졌다가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지겠죠? 그래서 분모 쪽에 있던 게 x 플러스의 2
x 마이너스의 2 더하기 y 플러스의 1 y 마이너스의 3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고 식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원인지 오늘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결국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의 2y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의 7은 0인 식이 되죠. 그리고 판단 기준 돌려보세요. 뭡니까?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습니까? 네. xy 항 없습니까? 네. 그 다음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면서 x의 제곱 그 다음은 y-의 1의 전체 제곱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7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8.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면서 0,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원? 2루트 2짜리인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 맞네요. 맞아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가지고 이게 원이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이게 원인지 원이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가 주로 원방을 나타내십시오 하면 이렇게 나타내죠. 표준형으로. 그래야 누가 봐도 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 상태로 나타내면 안 됩니까? 이 상태가 제일 애매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단계까지 와가지고 원방입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건 거야. 근데 요 단계까지를 이렇게 올 필요가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인 건가요. 왜요? 이게 만약에 지름의 양끝이라면 그 중점이 뭐에 해당하는 건 거고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거니까 중점을 바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럼 더한 거의 절반 얼마? 0, 더한 거의 절반 얼마?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지름의 양끝이면 이놈이 말 그대로 지름인 거니까 지름은 여기 얼마? 4루트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구했더니 여기가 4루트 2예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2루트 2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원방 정도는 아까 원의 첫 번째 정의에 의해 가지고 x 빼기 중심의 좌표를 알아. 0의 제곱, 그럼 x의 제곱, 그 다음 y 마이너스 중심의 y 좌표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 2루트 2의 제곱한 거 얼마? 8 이렇게 바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를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그럼 이렇게 풀겠죠 당연히.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죠? 지름의 양끝으로 두 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만약에 원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0,1이고 반지름이 얘기했구나. 선생님 전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런 사람도 다음번에 오히려 PA의 귤기와 PB의 귤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이라고?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뜻하는 것보다 저 전피는 알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쌤이 원의 정의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다가 쫙쫙 아니 하나만 볼까? X축만 하나 그어놔볼까? X의 축 여기는 Y축만 그어놔볼까요? 만약에 X의 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X의 축에 접하는 원은 X의 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원은 X의 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접해 있을 수도 있고 Y축의 왼쪽 편에 접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X의 축에 접하는 원을 설명할 때 결국은 이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직선을 설명할 때는 뭐가 중요했죠?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중요했고 호물선을 설명할 때는요 대칭 축과 폭이 중요했고 그죠? 아니 폭이 뭘 결정하니까 최고차의 개수를 결정하고 꼭지점이 뭘 결정하는 거니까 그놈의 이동해간 정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이랑 꼭지점을 아는데 내가 그 식을 완성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원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심의 좌표랑 뭐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식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원은 우리가 항상 볼 때 중심이 누구냐? 반지름이 얼마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겠죠. 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난 중심만 설명하고 반지름만 설명하면 돼. 근데 그 중심과 반지름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x의 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 딱 맞닿는 부분이 되는 건 거니까 반지름만큼 올라가 있죠. 그럼 반지름만큼 올라가 있다는 거는 중심의 x좌표와 관련이 있는 거야? y좌표와 관련이 있는 건 거야? y좌표와. 그래서 중심의 x좌표를 우리가 a, b 이렇게 설명하던 거를 반지름만큼 올라가 있는데 r만큼 이렇게. 그리고 이때 반지름은 우리가 항상 뭘로 표현합니까? 양수로 표현하죠. 아까부터 우리가 반지름은 양수인 게 중요한 건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요 a라고 쓰는 이 상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하지만 r이라고 쓰고 있는 요 반지름을 의미하는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원방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 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요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볼까? 저 식은 뭐가 돼? 이렇게 했더니 x 마이너스 뭐의 제곱? a 제곱. 그 다음은 y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r 제곱은 뭐? r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중심의 좌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중심의 x의 좌표는 얼마인지 몰라요. a. 근데 중심의 y 좌표가 얼마만큼 내려가 있어요? 이번에는 반지름 r만큼 내려가 있어요. 그럼 중심의 y 좌표는 마이너스 r.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 위쪽에 접해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죠. 이 함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그럼 중심의 x좌표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중심의 x좌표가 접하는 접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반지름 r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겠죠. 접점으로부터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 r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겠죠. 얘는. 그죠?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십시오 하면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얘는 r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r, 중심의 y 좌표는 우리가 뭐 a, b 할 때 b 그냥 이걸 몰라요 이렇게 바로 표현한 건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 그럼 원방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원은 x-의 r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b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되는 거? r의 제곱하고 같아지는. 이 원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중심의 좌표부터 먼저 살펴봐야죠. 중심의 좌표가 r만큼 왼쪽으로 갔죠. 이번에는 r만큼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y축이 x값이 0인 곳이잖아. r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r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r, y좌표는 몰라요. b. 그러면 이 원방을 y축에 접하는 원 중에 y축의 왼쪽에 접하는 원을 네가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x 플러스 r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의 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써서 시작하는 건 것이. 자, 이런 놈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원방 모르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럼 효민이 여기서 모르는 거 몇 가지나 있습니까? A도 몰라, B도 몰라, R도 몰라.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찾으려면 뭐도 조건도 몇 개나 필요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 지나가는 점을 알려주더라도 얘가 몇 개의 점을 알려줘야 돼? 세 점을 알려줘야 우리는 저걸 다 연립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건 거야. 그런데 이런 놈이나 이런 놈이나 이런 놈들은 지금 모르는 어떤 문자의 값이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도 조건도 몇 개밖에 필요 없어?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건가? 이건 완전 다른 건 거지. 완전 천장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방 몰라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x의 축에 접합니다. y의 축에 접합니다. 하면 그 축에 접한다는 것만으로 너한테 어떤 힌트를 알려준 거란 말이야. 문자 한 개를 갖다가 안 써도 되는 조건을 한 개 알려준 건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문제를 푼다.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알겠죠? 그러면 심지어 그죠? 얘가 너네한테만 하는 거고. 노코멘트 하세요. 자, 그쪽 가야 되는데. 네, 하세요. 중심의 좌표가 4,-3이에요. 가거나 말까요? 빨리 나가세요. 한 30분 더 있는데. 쟤네들 왜 저리 관심의 표현이야. 진짜 간판에 저거랑 어떤 키보드였는데 그거 진짜 전탈이야. 자, 여기 보세요. 4,-3이고 4,-3이고 x의 축에 접하면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진 요 점을 반드시 접하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는 원이 되겠다? 3짜리는 원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요 중심의 y 좌표로부터 3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 이 말인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원방 세우라는 얘기예요.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의 3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의 2,5이고 마이너스 2,5 y축에 접하는 했으니까 y축에 접하려면 y축에 수직으로 내린 요 점과 접하면서 지나가겠죠. 그럼 얘는 원방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될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한 거는 반지름 2의 제곱 4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근데 이제 x의 축에 접하거나 y 축에 접하거나 또 이제 뭐가 남아 있겠어? 둘 다 접하거나. 그러면 x, y 축에 동시에 접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해. 그럼 x, y 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어. 1, 4분면에 중심이 있으면서 접해. 2, 4분면에 있으면서 접해. 3, 4분면에 있으면서 접해. 4, 4분면에 있으면서 접해.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놈들은 접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건 거니까 반지름 r을 양수로 표현하면 얘는 반지름만큼 오른쪽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할까요? r, r. 얘는 근데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몇 콤마 몇? 마이너스 r, r이라고 해야겠고 얘는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 해야겠고 얘는 r, 마이너스 r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반지름은 다 r로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xy 축에 접합니다 라고 해놓은 다음에 내가 원방을 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1, 4분면에 중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1, 4분면을 지나간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고 x-r의 전체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식을 세워놓고 이제 r값 찾아내고 싶으면 조건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제가 뭐 어디를 지나갑니다 이거 한 개만 더 알면 되는 건 거지. 얘는요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설명해야겠고 2, 4분면에서 지나가는 놈은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설명해야겠고 얘는요 x 플러스의 r의 제곱 y 플러스의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설명해야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2,2라고 했으니까 바로 원방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x 마이너스 얼마에 2의 제곱 y-의 2의 제곱은 얼마? 3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요 놈 말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의 3의 전체 제곱 y 플러스의 3의 제곱은 9입니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여기 있습니까? 거기 다음에 있죠. 원의 세 번째 정의입니다. 원의 세 번째 정의가 뭐였습니까? 원로부터 두 정점으로부터 두 정점 1,0 4,0 우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몇 대 몇이 되는 거? 2대 1이 되는 점.
2대1이 되는 점 중에서 가까운 점은 누가 됩니까 했더니 얘는 지금 3등분 해놓으면 2,0, 3,0이 있는데 A로부터 P까지 2대 B로부터 P까지 1이 되는 내분점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되는 건가요? 여기 몇 콤마면? 3,0이 내분점.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입니까? 요 길이만큼 한 번 더 가면 얼마? 3만큼 커졌으니까 3만큼 커지면 얼마죠? 7,0이 외분점이 되죠. 우리가 점과 좌표에서는 2대1이 되는 점 하면 이제 내분점이나 외분점만 따졌는데 그때는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 두 점이 아니고 두 점 A, B를 지나가는 뭐 위에? 직선 위에 혹은 선분 위에 있는 점 중에 2대1인 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선분 위에 있는 거 물어볼 거니까 직선 위에 있는 거 중에서 내가 얘를 넘어가는 것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연장선 중에 있는 거 이렇게만 따졌어. 그 점만 따진 것까지. 근데 얘는 아무 말 없이 2대1이 되는 점들 모두 다요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그때 너는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두 점점으로부터 일정한 비를 갖는 점들은 몇 개 있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내분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분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2대1, 2대1이 되는 점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점들이 뭘 이루게 된다? 원을 이루게 되어서 얘는 원을 뜻하게 된다. 근데 원 중에서도 2대1이 되는 가장 가까운 점이 내분점이 될 거고 2대1이 되는 가장 먼 점이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외분점이 될 거기 때문에 2대1로 떨어져 있는 내분점과 2대1로 떨어져 있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할 때 이거 식으로 막 세웠으니까 지름의 양끝으로 하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해서 식을 세워서 하라고 했어. 아니면 그냥 바로 찾으라 했어. 바로 찾으라고 했죠. 뭐를?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은 그럼 몇 콤마면? 3,0과 7,0의 중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몇 콤마면? 5,0이 되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바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짜리인? 2짜리인 원이 되니까 이 원방은 네가 직접 세워놓은 거야 여기서. 그래서 x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5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의 0의 제곱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원의 정의 세 번째 거 우리가 볼 때는 그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게 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원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돼.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누군가가 진짜 원이 돼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식으로 그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x가 x, y라는 점인데 AP 대 누가?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2대 1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항끼리 곱한 것과 외항끼리 곱한 건 얼마가 돼야 돼? 2 곱하기 BP의 제곱이 AP의 제곱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AP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어차피 성분의 길이는 근호를 달고 있는 식이 되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나중에 방정식 풀 때 양변을 뭐 했어? 제곱했어. 그러면 4BP의 제곱에서 AP의 제곱한 걸 뺀 게 뭐가 됩니다? 0이 되는 방정식이 나올 건데 이게 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오늘 했던 거 뭐예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가? xy항이 없는가? 반지름이 0보다 큰가? 다시 말하면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식으로 한번 그대로 써봅시다. 4 곱하기 x 빼기 점 by의 거리는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의 4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빼기 AP의 제곱은요 x-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y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 4x 제곱에 x 제곱 뺐으니까 얼마? 3x의 제곱 4y 제곱에서 y 제곱 뺐으니까 3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48, 32에서 플러스 2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의 30x 그 다음에 y는 없고요. 그 다음 상수항은요 4, 16 곱하기 4한 거 얼마? 64에서 얼마 뺀 거? 1 뺀 거 63은 0 이렇게 됐죠. 그리고 판단해봐. x제곱 y제곱의 개수 같죠? 같은지 본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요 놈을 뭐 하게 되면 3으로 나누면 얼마?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하고 어차피 1이 되는 놈으로 항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은가를 먼저 봤었고 그 다음 xy항 같은 거 있으면 완전 제곱으로 따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xy항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보면 돼. 얘를 가지고 뭐 했을 때 각각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럼 얘는 빼기 21 플러스 25 하면 얼마? 4짜리가 되는 거니까 요때 요 생기는 요 놈이 반지름의 제곱꼴이 돼야 되니까 0보다 커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면서 5,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원이 돼요? 2짜리인 원이 되는데 그거 확인해봤더니 확인.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지고대로 풀려면 우리가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맞지? 근데 누가 이걸 이렇게 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원방임을 확인해달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풀겠지만 이미 내가 저게 원방이 되는 걸 아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 풀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특정한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이 되는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원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는 것도 네가 알아야 돼. 여기까지가 쌤이 지난 시간에 정의 1, 2, 3효라고 하는 데고 원의 방정식의 첫 번째 파트 정도입니다. 지금 알겠죠?